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준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바라는 거예요. 말은 주체성이라고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일무도 지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숨기지 않아야 되는 거고, 세상에 숨기는 게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서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거기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나, 아니면 논의를 같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원래 제가 얘기하라고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어디 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설명해야 되고, 모르면 알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얘기하려고 또 애를 써야 되고 하는 거,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자고 했던 것인 거고, 또 그래서 모일 때도 마찬가지로 왜 모이는 건지, 왜 모이고 싶은 건지,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올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상대방을 서로 평등하게 대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하고 상대방이 납득하면 그렇게 한다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원래 근데 그걸 잘 안 돼가지고 조금 그때도 올해처럼 그렇게 침편에서 법을 쓰는 거죠. 설명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판 뒤집는 거죠. 제가 판 뒤집는 게 조금 버릇이라서 그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썼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이제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법진님한테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정말 아까 이걸 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본 거를 얘기하고, 정말 그게 맞는 틀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에 대해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그게 이해 구해지면 설명해서 이제 찬성에 오면은 이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원래 그런 맥락 때문에 했던 거예요. 원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하라고, 그게 하는 게 그냥 뭐 조건 붙여가지고 뭐 장난치려고 하거나, 아니 못하게 어떻게 막아보려고 뭐 한 게 아니라, 원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이것도 정의한테 그분들한테 하길 바랬던 건데, 그때부터 하길 바랬던 건데, 이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거고, 제가 어디 가자 하거나 제가 뭐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고단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누구이든 간에 그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의 자유가 주어지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판단한 것에 지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지금 만약에 고단자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계좌도 별로고, 아니 들어올지 뭐 얼마나 됐다고, 아니고 아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뭐 그런 분들이 나 이러한 이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로 인해서 어디 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걸 누르지 않거나 이게 억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되게 하고 싶었다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근데 그걸 이제 시작부터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조금 과격해졌고 디테일해졌죠. 근데 그게 그래, 항상 마그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차근히 설명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했을 거 아니냐. 사실 법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한 있으니까 법진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이유를 다 사전에 설명해 주고 해봐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덜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냥 이렇게만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때 다 봐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확답을 안 주려고 슬슬 뺐어요. 빼는 이유가 그거예요. 곧 알아서 판단하라고요. 판단하라고, 판단. 만약에 나한테 허라고 구하고 내가 하라고 딱 해버리면 날 믿고 하는 거고 날 기대고 하는 거 하는 거라면은 저를 등에 업은 거잖아요. 이거 업고 하는 건 안 된다고. 업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게 이런 식의 과정이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꾸 제가 옆으로 빠지려고 이것을 구름에 담 넘어가시 넘어가려고 애썼던 거죠. 게다 많이 주려고 엄청 애썼어요. 술 먹고 전화하는데. 분명히 술 마셨는데 술 마셨다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12조가 되잖아. 술 마셨죠? 이렇게 되면 그때 대화는 이제 정말 그래서 꿋꿋이 참고 이제 계속 비비게 도망갔죠 제가. 이게 그때도 그래서 사실 그렇게 서운해 함을 토로한 분이 계세요. 그 당시에도 이제 좀 더 친절하라고 한 이유 중에 그거잖아요. 저보고 더 친절해야 된다고 하는 게 더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냐고, 더 말해 줄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이번에 의식이나 심증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카오스에 설명했듯이 그게 있어요. 설명했을 때와 설명하지 않았을 때 이 진행 방향은 달라져요. 제가 다 설명이 다 하면 그럼 그냥 내가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내가 내가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이번에 카오스 이론 이 두 가지에서 설명했듯이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에 세상의 변화는 달라지는 것이 이미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걸 인식하고 있냐, 어떤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사실 제가 관심 가지거나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거냐를 중요시 여기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어떤 지식이 있는 거고 그 지식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래서 지식 공개하고 지식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되고 이게 한 게 판단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했냐면 요즘은 또 이거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도 보거나 어디 뉴스를 보게 되면 개나소나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BTS는 아이돌이 왜 성공했어요? 보편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던데 요즘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보편성이 중요하더라고. 근데 너는 사실 이해를 못한대 그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20년 전부터 이제 20대 때부터 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공하고 우리나라 연예 사업이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내가 내 동생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근거가 그거예요. 보편성이라고. 우리나라가 보편성이 있을 것이고 있게 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나 일본은 못하는데 우리는 하게 될 거라고. 보편성 때문이라고. 오직 보편성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내 동생의 눈을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하는 지랄 개소리가 떠들고 있냐고. 그게 뭔데 이게 내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문 망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부가 인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요. 지식이 힘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요. 그게 대학이 지금도 기술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돈으로 환산시킬 수 있고 하는 그 기술을 배우는 곳이지 인문이나 예술이나 그런 식으로 좀 아까 말한 형이사학적인 거. 사실 형이사학이 돈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형이사학이 어떤 힘이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좌지우지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명 있습니다. 있겠죠. 있어야 되죠. 그런 식의 바보는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 바보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모른다고 단정하는 이유가 일본이 모르잖아요. 아니 그게 몇 명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지금 아베나 시진핑이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옛날에 제가 20대 때 이런 얘기 설명하면서 나라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당시에도 동북공조 시작하고 역사 왜곡을 하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거 보고서 얘들이
모른 척을 하는 건가, 진짜 모르는 건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왜 이걸 모르는지. 그들이 그렇게 해갔을 때 그들의 보편성을 잃을 거라는 거. 그 젊은 애들이 어떤 걸 알고 있느냐가,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세대가 어떤 세상을 만들지를 모른다는 게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왜 그걸 몰라? 그리고 방금 내가 안다고 하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참, 나는 그들은 다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인 거고,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그러고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처음엔 그걸 이해를 못했죠. 모르는 것과 모른 척 하는 것과. 근데 지금은 생각하면 모르는 거구나. 이제 결론 내리는 중에 이제서 결론,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보편성에 대해서요. 네. 네. 그 보편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돌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잖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인이나 일본이라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생님 한 3, 4년 전에 중국 동북공정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고구려 박사가 10명이 안 되는데 걔네는 고구려 박사가 1000명이라서 저는 위기감을 느꼈는데, 선생님은 그때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니라 이 새끼를 보편성이 이랬으니까 좆됐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얘기네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저는 막 위기감을 엄청 느끼고 있었는데. 너 잘한다고 했죠. 그렇게 안 할까봐 그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것과 모른 척하니까 이걸 고민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를 도와주잖아. 동북군자 한다 그러고 왜 도와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자기 자식들이나 애들을, 젊은 사람들을 바보 만들어가지고 이후에 얘들이 무슨 짓을 하게 하려고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 교육도 그렇고 역사 교육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중국 애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배운 애들이 지금 뭐 전 세계하고 서로 딴 방향을 가잖아요. 그 지식이, 아니면 의식 수준이. 그들의 의식 수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서 그걸 이미 내가 옛날에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보편성 없는 인간 애들을 길러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우리나라 보편성 있는 길을 가지고 어디다 써먹냐면 세계에 써먹을 거라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나가게 할 거라고. 왜 나갈 수 있냐면 보편성이 있어서 나갈 수 있다니까요. 서로 대화가 되거나 아니면 같이 어떤 일을 할 수 대화라는 게 일상적인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화하려면 진지한 대화를 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거 가정 문제, 그 사회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연인은 사랑, 그리고 사회 성공, 그리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근데 보편성이 조건이 뭐예요? 보편성을 형성하는 조건. 방금 얘기했듯이 대화라는 게 결국 나중에 가면은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나중에 그 SNS로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가도 진지한 대화. 근데 그 진지한 대화에 역사인식이 왜곡이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기네들 나라 위주로 사고를 하게 됐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걸 고민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단순히 자기 나라 역사가 위대하다고만 알거나 자기 나라 역사에 이렇게만 알고 있게 되면 다른 나라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에서,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할 때 얘네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이 서로 소통을 못 한다고. BTS가 그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생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같은 문제를 얘기하고, 같은 공부하는데 힘들다, 아니면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런데, 아니면 빈부격차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식의 이런 얘기를 그들이 한단 말이에요. 아이돌끼리, 그리고 그 팬들끼리. 안 하나?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거, 아니면 좀 더 그 인생 문제를 서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져야 된다고. 그냥 젊은 애들이 노래만 듣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얘네도 사는 거 진지하고 힘들어요. 그 내적인 고민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배워할 수 있으려면 서로 비슷한 정도의 지식과 비슷한 의식 수준, 비슷한 걸 이해하고 배우고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만약에 7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8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의 세대 차이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일본인들 젊은 애들이 고민하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중국인들 젊은 애들이 고민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요. 왜 차이가 있냐면 중국인들만 하더라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고민을 공유하거나 서로 토론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보편성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각 나라만의 고유한 지리적이나 풍습적이나 이런 개별의 고유성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의식 성장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근데 그게 BTS가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 BTS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이게 충족 못하는 이유가 자국 위주의 그 문화, 자기 문화요. 자기 문화를만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문화가 있고 그걸 원하는 걸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까지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 자기 문화, 자기만 독특한 문화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의견이나 대화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잖아.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네가 그런 한다는 걸 알겠다. 그리고 나도 이런 생각한다. 이런 것을 서로 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 민족적 자각의식이에요. 민족주의에 빠지면, 그러면 만약에 보편성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내놓을 때 그런 보편성을 발로하는 그런 어떠한 그 밑에 있는 그런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네. 보편성을 떠받치고 있는, 그리고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정치 사조를 내놓을 때 이 정치 사조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런 틀을 받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어령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게 그런 발판이 단단하게 쌓여져야 보편성이 보편성이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있게 해왔다고요. 이거 있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없었는데 그렇게 과정을 거쳤을 때 이거 완벽한 보편성이나 완벽한 그게 아니라 그런 정도까지는 철학적이거나 우리 입장에서 현해상에서 이게 충족되는 게 아니라 젊은 애들끼리 그들의 보편성이에요. 우리의 보편성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성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서로 상대방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다고요. 그들끼리는. 선생님, 이거를 의식적인 성숙도가 어떤 정도 이제 평준화됐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그게 평준화되기 이전에. 제가 평준화라는 말을 좀 잘못 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여겼던 보편적인 그런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과 동일한 의식 수준으로 지금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지금 그래서 문제감을 느꼈다. 말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걸 이해 못하면 말만 같은 것이 돼요. 문화적인 그런 어떤 작용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했고 환경에 따라서 자라난 토양에서 청소년들이 그런 의식을 자연적으로 흡수하다 보니까 그게 동일한 그 의식의 수준이 이제 올라갔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세대 다르고 우리 세대 저 같은 세대 다르고 이게 지금 이제 태어난 애들 세대의 사고가 달라요.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중국만 해도 중국은 아직 저와 비슷한 세대이거나 그런 식의 성도의 의식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 애들의 의식과 서로 대화할 수가 없어요. 세대 차이가 나요.
제가 그 맹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맹자의 논리랑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맹자가 뭐예요? 맹자. 맹자? 네.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그 어느 왕이 이제 그 자기가 그 땅이 있어 넓은데 그 옆에 있는 나라 똑같은 나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을 죽였어요. 근데 그 맹자한테 묻는 거죠. 내가 그 나라를 내가 흡수하는 게 맞냐? 아니면 따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맹자가 하는 말이 지금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만은 지도자를 원하는 것,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 의식이다 보니까 따로 그 나라를 흡수하는 것보다는 왕을 세워주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깔린 어떤 의식이 뭐냐면은 의식이 자체가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다른 어떤 괴리감이 있는 나라를 흡수하려면은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또 이해가 돼서. 네, 문화 차이요. 네. 문화 차이가 있는 걸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 정도는 기분이죠. 그런 거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맹자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뭐이라. 근데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갑자기. 하나만 말씀드려요. 저는 그 BTS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얼마 전에 BTS가 북한에 대한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완전 중국의 어떤 BTS 팬들까지도 이제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그때에도 와 얘네 민족주의 쩐다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저는 이 보편에 대한 이 이야기가 바로 와닿아요. 이게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우리가 지금 가장 최근에 본 예 중에 그 북한에 대한 발언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상황 그때 당시의 어떤 전쟁과 이런 북한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주변 국가 일본이나 혹은 중국에서 느끼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를 바로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 뭘 예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얘가 좀 괜찮지 않나라고 해서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그 보편성이라는 건 표피적이라는 느낌이 계속 받고 있고. 표피적이라는 건 뭐죠? 제가 생각한 거는 전 지구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면 글로벌에 맞는 사고가 우선 있어요. 글로벌적인 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글로벌 사고가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사실 이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직 그럴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젊은 애들이 그걸 하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 지금 개개인이 이런 정도의 의식 수준과 이런 부분적인 인식이 있냐? 아니에요. 개인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 지구는 글로벌 의식이 있어요. 글로벌에 해당하는 보편적 의식이. 근데 이게 조선시대라면 조선시대에 내가 보편적 의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보편적인 의식은 지금의 보편적 의식과는 다른 거예요. 크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기술문명 있잖아요. 기술문명이라든가 어떤 보편적인 어떤 자본주의 어떤 생산 방식 같은 그런 체제들 그리고 교육 체제들에 대해서 그냥 각자의 민족성이라든가 각자의 어떤 고유한 지리적인 분포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차이점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전지구적인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그 테두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보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 보편성인 거죠. 원래 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표피적이야. 포피적이다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게 이미 하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구 글로벌적인 하부 구조가 이미 있고 그 얘기는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의 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있으면 네트워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냐고. 제 얘기는 그걸 보편성이라고 한 거라고.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럼 네트워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적인 사고를 하려면은 한 곳에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한 곳에 고집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보편성이 없다고. 그 얘기는 보편성이 없다는 다르게 얘기하면 시대적인 상황과 안 맞다고. 지금 시대는 이 정도 가고 있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기다 좀 시간적으로 늦다는 거죠. 이걸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 보편성이라 한 거라. 이런 거. 그러니까 보편성은 딱 이거다라고 개념을 명확히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쪽으로 시대가 나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하려고 하고 이런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따라갈 수 있냐 따라갈 수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것이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그런 어떤 뒤처지는 뭐 일본은 뭐 갈라파고스 같은 그런 것처럼 되는 거. 그걸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도하셨잖아요, 일본은 약간 황제국가 같은 그런 어떤 중화적인 어떤 유도했다 안 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저도 사실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게 그들의 역사 왜곡을 하는 거 보고 이긴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서 얘네들이 나중에 바깥으로 나가서 더 이렇게 보편적 사고, 불법적 사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막는구나라고 해서 하게 만든 그런 걸 보게 된 그들의 그 행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는 강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왜 그게 있냐면 시진핑하고 아베하고 2012년에 이게 당선됐거든요. 아베가 먼저 하려고 했죠. 그때 2006년인가 그때 먼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상을. 근데 그때 제가 영암을 가요. 그러니까 첫 일을 시작하는 또 같은 시간인데 얘는 그걸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건강 문제로. 근데 어쨌든 그쪽은 성격이 급한 거겠죠. 빨리 하려고 했는데 운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2012년에 둘 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일본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의 일본, 중국 뭐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결정적인 역할을 앞에서 하는 사람이 시진핑이고,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그런 것이 누적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그들이 원하는 걸 딱 먹여 들여주는 거잖아요. 영웅이 원하는데 그 영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그들이 이제 아베와 시진핑인데 그게 이렇게 또 보고서 같은 시기에, 그리고 제가 12년부터 이제 우리 전체 마구가 원래 그 전에 저 혼자 했는데 같이 하는 마구를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태풍이 안 오기 시작했죠. 이런 게 이제 그게 맞물리는 거 보고 얘네들이 하는 게 내가 의도한 것에 따라서 너무 맞춰주는 게 저는 신기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유도 안 했다고 말 못하겠고 또 무조건 했단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보편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 그 개념이 맨처음 명확하지 않았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표피적이에요. 그리고 그 보편성이 어느 정도로 확대되고 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그게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의 깊이, 어느 정도의 보편성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깊이를 또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아직 그게 상당히 약해가지고 그걸 완성을 시키거나 강화시키는 게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약해서 이걸 강화해야 되는 게 앞으로 아까 이게 이제 이 다음에 선도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굉장히 깊이 있는 담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대중적인 어떤 문화라도 선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선도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이 지구 자체가 과학 문명, 경제 문명, 그리고 여러 문명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이 하구조, 이 물질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머리만 크거나 성의하다 넘어가겠다 이런 식의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이 세상의 문명이 허락해 주는 만큼이에요. 그 과학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신도 의식도 조금씩 나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라든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나온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건 지금 굉장히 도박적인 그런 거 알고 있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수평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결정자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에
반대하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어떠한 물질적인 어떤 서구 문명에서 근대화부터 시작된 그런 물질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가 거기 올려놓는 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게 왠지 우리 저 고대에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명들이잖아요. 샤머니즘. 아니요, 달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판단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그러니까 보편성 위에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의식을 통합된다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말씀 세상의 그 자체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런 어떤 지향의 어떤 끝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떤 부분에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판단자가 되는 거라니까. 아까 보편성 얘기하는 거는 공개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보편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편에 종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보편성은 나한테 종속시켜야 된다고. 개개인에게.